안녕하세요. 서방맘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미니멀 라이프를 위한 책을 읽어보았어요. 그래서 7대 5대1 정리 법칙으로 일상이 행복해지는 기술, 버리는 즐거움이라는 책이었는데요. 이 책은 야마시타 히데코의 책이었는데 이분이 그 전에 쓴 책이 있어요. 그래서 단샤리를 이제 일본에서 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그 책을 하고 난 이후에 이제 자기는 이렇게 살고 있다 이런 내용으로 쓴 책이라서 그 전 책을 읽어보시고 읽으면 또 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너무 좀 이게 그렇게 다가올 수도 있으니까 그 전에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런 걸 실천하고 있는지도 잘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프롤로그 먹는 공간, 부엌 싱크대 상판 위에는 주전자만 올려놓기. 그래서 엄청 딱 단정하게 깨끗하게 이제 사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물건은 한번 꺼내기, 행주는 필요 없다. 행주 대신 키친타월을 좀 접어가지고 쓰고 있어요. 그래서 요 책은 사진이 많이 첨부되어 있었어요. 어떻게 살고 있는지 공간이 사진에 많이 첨부해져 있어서 나한테 맞게끔 이렇게 적용하면 좋은데 거의 물건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적용하기가 좀 쉽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뒷처리가 깔끔한 쓰레기 처리법, 설거지 스펀지는 작게 잘라두면 쓸모가 커진다. 식기 건조대를 두지 않고 이제 키친타올을 한 2장 깔아가지고 이렇게 하고 바로 버리는 그런 걸 하고 있더라고요. 냄비는 보여주려는 목적으로 그래서 스타우브 냄비를 쓰고 있다고. 저도 스타우브 냄비 있는데 너무 무거워서 못 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나한테 편한 거가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작은 도마가 편하다. 결론은 전통 식기. 전통 식기를 왜 좋아하냐면 일본 전통 식기인데 이제 이게 국그릇도 되고 밥그릇도 되고 덮밥그릇도 되고 샐러드 볼도 되고 이렇게 좀 활용도가 높으니까 이게 좋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고급 브랜드의 머그컵을 평소에 즐겨 쓰기, 전기밥솥, 전자레인지를 단샤리 하기, 빈 밀폐 용기는 냉장고에 보관하기, 식재료는 필요한 만큼만 구입하기, 식탁 매트로 연출하기, 쟁반에 차리는 1인식이 즐겁다. 요리는 토핑으로 눈속임. 그래서 토핑을 많이 올려서 좀 더 풍성해 보이게. 그리고 부엌 한쪽에는 좋아하는 그릇을 장식한다. 입는 공간. 옷장의 수납을 활발하게 해서 질 좋은 속옷을 입는다. 그래서 속옷도 몇 개 되지 않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속옷이 많이 있는데 입는 것만 입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질 좋은 속옷을 입는다. 이렇게 돼 있었고 스타킹은 덮개 없는 바구니에 보관하고 이제 이만큼만 쓰는 것. 이 바구니에 차는 만큼만 써서 더 생기면 버리고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여행에서의 대활약, 보자기의 매력. 그리고 특별한 날에 입는 옷은 따로 없다. 출근용 옷은 매달 처분한다. 일상복이야말로 신중하게 고른다. 하얀 면 셔츠를 입고 잔다. 그래서 우리도 요거는 밖에서 못 입고 다니니까 일상복으로 입어야 되겠다. 집에서 입어야 되겠다. 이러면서 놔두는 게 많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많이 놔두거든요. 그래서 조금 나한테 바로 적용하기 힘든 부분도 있다. 자는 공간, 꿀잠을 청하는 물건들, 다리가 달린 가구는 청소하기 편하다. 액세서리와 오랜 이야. 이불 커버는 3일에 한 번 세탁. 3일에 한 번 되나요? 그래가지고 지내는 공간, 거실에 소파를 두지 않는다. 베란다 창가에 호텔처럼 테이블과 의자 놓기. 화초와 꽃을 늘 가까이. 바깥 경치가 중요하다. 선물로 받은 그림은 벽에 걸기. 그래서 이분은 좀 특이했던 게 이제 우리 집 공간에 어울리는 그림이다. 우리 집 공간에 어울리는 물건이다. 이러면 바로 얼마가 됐든 구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집에 걸어놓는데 그 사진도 너무 멋지고 저렇게 강렬한 그림이 어울리려면 이제 또 벽이 하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씻는 공간, 목욕 수건을 따로 쓰지 않는다. 그래서 두꺼운 수건을 쓰지 않고 그냥 원래 쓰는 그 수건 사이즈로 쓰고, 스킨케어는 아침에만 하고 밤에는 하지 않는다. 요거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샴푸와 비누를 샤워 부스에 두지 않기. 요건 어렵지 않나요? 근데 밖에 놔두고 할 때마다 샤워 부스로 들고 들어간다고 해요. 보이지 않는 곳을 닦는 즐거움. 연말에 대청소하지 않기. 그러니까 연말에 대청소할 필요가 없이 매일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 놓는 거. 그리고 화장실 슬리퍼 없애기. 화장실에서 은은한 아로마 향이 나도록 이렇게 내용이었는데요.
6장 배우는 공간. 식사 테이블은 서재 책상으로 연필꽂이에 펜은 세 자루만. 일을 3개의 산으로 관리. 불필요한 물품은 주변 사람들에게 바로바로 나누고 종이류는 바로 버리고 엽서 명함들도 바로바로 버린다고 해요. 그래서 연합장도 이제 안 받고 안 쓰고, 그리고 버리는 책, 간직하는 책. 가방은 매일 밤 숨쉬게 해준다. 지갑은 돈의 집이다. 그래서 매일매일 깨끗하게 정리를 하고 단순한 수첩에 삼색펜으로 적는다. 번뜩임에 써내려가는 생각 정리 노트. TV와의 관계는 스스로 조절. 이렇게 내용이 있었는데요. 바로 실천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좀 많이 있었고, 단샤리 이 전책을 읽지 않으면 왜 이렇게까지 하지? 이렇게 어려운 내용들이 왜냐면 벌이라는 내용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전책을 찾아보니까 또 이 삶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 전책부터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전책도 리뷰를 곧 할게요. 다니는 공간. 현관 바닥에 깐 현관 매트. 현관에서 맨발로 거실 들어오기. 신발장에 굳은 반만 채워라. 계절마다 2켤레. 좋아하는 구두를 신는다. 혼자 산다면 우산은 1개로 충분하다. 그래서 이분이 자기 이제 친정에 집에 어머니랑 아들 둘만 사는데 우산이 8개인가 6개인가 있었다고. 이해가 안 된다고 이렇게. 근데 우리 집 어떡해. 재난 대비 용품은 물 6통으로 충분. 그래서 에필로그까지 있었습니다. 이게 버리는 즐거움 이 책을 읽으면서 이렇게까지 버려도 되나? 이렇게까지 없이 살아도 되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 전 책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버릴 수 있었던 거구나. 이렇게 해서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이전 책을 읽고 이 책을 읽으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이때까지 수박맘의 책 리뷰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